자, 이어서 여러분 우리 오늘 공부했던 내용 같이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자,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4분의 3? OX? 틀렸다, 그죠? 이렇게 시험에 잘 내요. 4분의 3이 아니라 소유자 몇 분이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번은 X. 자, 이제 축적 변경을 실시하기 위한 그 절차 요건인데요. 해당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 거치시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 받으셔야 되는데 그 세 가지 관계는 역시 AND입니다. 요건을 거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 즉 축적변경위원회 의결과 그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이해관계 때문에 해당 토지 소유자 면적과 경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법에서 3분의 2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 이걸 시험에 2분의 1로 바꿔서 잘 내기도 하고요. 4분의 3으로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2분의 1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주 가중된 정족수를 요하겠죠.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4분의 3 너무 가중을 하게 되면 이 축적 변경은 대상 토지가 아주 수많은 필지입니다. 근데 이걸 4분의 3 이상으로 너무 가중을 하게 되면 사실상 축적 변경을 실시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대상 토지가 아주 수많은 필지다 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4분의 3이 아니라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얘는 맞네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청산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 산정 공고 기간은 며칠이었어요? 15일. 15일 이상. 청산금 돈이니까 청산금 돈 동그랗다. 그죠? 그래서 이 산정 공고는 여러분 며칠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정 공고는 15일 이상. 그런데 지금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입니다. 면적이 늘어난 사람 돈 내세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 돈 받아가세요. 얘는 산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시간을 조금 더 줘요. 그래서 산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며칠? 20일 내에 산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다시 아까 산정 공고 기간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산정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 그 다음 납입 및 수령 통지,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 같은 말이에요. 납입 및 수령 통지는 산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납입 및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면적 있는 사람은 이제 납입 내셔야 돼요. 그 납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시는 거고. 그 다음 지급은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역시 6개월 내에 소관청에서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 3번.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일정상을 기재하여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아까 청산금의 징수, 자, 납입 거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급이 완료된 때는 그러면 기억나세요? 승시경 측 조금 납확. 그죠? 납확. 납입 및 지급, 그 다음 확정 공고. 그럼 납입 지급이 완료된 때는 이제는 이 지적소관청은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아까 제가 여기 3번 지문이 올해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납입 및 지급이 끝나게 되면 사실상 축적 변경 절차는 종료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 절차가 확정 공고. 승시경 측 조금 납확. 납입 및 지급 확정 공고. 납확. 납바 발음 비슷하잖아요. 자, 그 다음
4번인데요. 우리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 신고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일단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아까 기초과정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기본과정 가시면 또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내용인데 일단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요 정도는 숫자, 물론 이제 숫자거든요. 요 정도는 지금 좀 미리 한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아까 원칙적으로 우리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했죠?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토지개발 사업은요. 이 토지개발 사업은 오로지 전속적으로요. 누가 신청을 하느냐? 사업 시행자가요. 다시 아까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이동은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는데 우리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전속적으로 사업 시행자만이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합니다. 토지개발 사업의 특례예요. 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특례 규정을 둡니다. 사업 시행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나 변경 완료 사실을 일일이 신고하셔야 돼. 사업의 착수, 공익을 위한 거니까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일일이 신고하셔야 돼.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다시 우리 토지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 원래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건데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오로지 사업 시행자만이 전속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특례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일일이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다 신고하도록 합니다. 지적소관청에. 그러면 여러분 토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생기거든요. 이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생깁니다. 돈, 동그랗다 그죠? 동그랗다 그죠? 뭐처럼 생겼어요? 보름달, 그죠? 보름, 15일입니다. 15일이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5일 여러 개 나왔어요. 15일. 기억나세요? 아까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 정리결과 통지 며칠 이내? 15일. 기억하시죠? 그 다음 청산금 산정공고. 우리 조금 전에 했었네요. 청산금 산정공고. 며칠 이상? 15일 이상. 청산금 돈이니까. 그 다음 등기를 요하는 경우 등기 재산이니까 재산 돈. 그러니까 며칠 이내 결과통지, 15일 이내 결과통지. 그죠? 그 다음 또 나왔네요. 토지개발 사업. 엄청난 돈이 생기거든요. 토지개발 사업. 그래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일일이 신고해야 되는데,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 신고하느냐? 15일 이내 신고한다.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토지 이동이 있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X. 틀렸네요.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그죠? 항상 결의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지적공부 정리하기 전에. 근데 토지 이동이 있으니까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라는 거. 되셨죠? 그 다음 6번.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 등기를 요하는 경우다, 그죠?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지적 정리 통지, 결과 통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며칠 이내 결과 통지해야 된다? 20일이 아니라 등기 재산이니까 돈, 동그랗다. 며칠? 15일. 그래서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20일이 아니라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 우리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 재산, 돈, 동그랗다. 보름달. 그래서 15일 이내. 그 다음 7번. 신규 등록하는 경우와 소유자 정리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우리 신규 등록은 지금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등기 촉탁 대상 아니고, 그 다음 소유자 정리의 경우에는 등기 먼저 바뀝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가 먼저 바뀌어요. 따라서 역시 당연히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되지 않네요. 옳은 지문입니다. 아주 시험의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8번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토지를 지적공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적공부는 이제 도면 이야기하는 거죠. 도면에 등록하거나, 그 다음 지적공부에 등록된, 즉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다시 역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경계 또는 좌표, 경계 또는 좌표는 여러분 좌표는 별개의 토지 표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경계점을 수치로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 면적이죠. 정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측량을 말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지적 측량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아까 이런 그림 기억나세요? 토지를 도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현실의 토지 위에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을 지적 측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8번은 옳은 지문. 그 다음 9번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그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하지 아니한다. 맞네요. 현경이 경계 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여러분들 시험에 이걸 또 지적 확정 측량으로 바꿔서 또 틀린 지문으로 내기도 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은 토지개발 사업하면 도면 작성하기 위해서 측량 실시해요. 필지부터 새로 획정하니까 그때 실시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지적 확정 측량은 당연히 도면 새로 작성하니까 면적 측정하고 검사 받습니다. 근데 지적 현황 측량은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도면은 이미 작성돼 있고 그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거 알아보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따라서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으니까 면적을 측정하지 않고, 측량을 하더라도 면적 측정하지 않고 검사받지 않는다. 그 다음 10번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이 지적 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아까 원칙적으로 측량은 그 토지 소유자 등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원칙은. 다만 재검은 의뢰하는 거 아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시라고 재검은 의뢰하는 거 아니다. 기억나세요?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재조사 측량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겁니다. 별도로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검사 측량은 지적 소원청 등이 역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X 둘 다 의뢰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되셨죠?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 또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